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초동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제가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왜 모였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문재인 지지자들이고 조국 지지자들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이 모인 사람들 제가 좀 분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조국 가족은 피의자죠. 조국도 피의자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저는 그 범죄 피의자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여러 그 행위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나온다. 그리고 명분은 검찰개혁이죠. 검찰개혁. 근데 검찰개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제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보니까요. 여성들이 참 많았어요. 뭐 30대, 40대, 뭐 50대도 있고. 그래서 역시 그 진보 좌파 진영에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맘카페 회원들이 아닐까라는 심정을 굳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맘카페는 지금 인터넷상에서 어마어마한 회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300만, 200만 그리고 각 지역별로도 뭐 보통 뭐 30만, 20만 기본입니다. 이런 그 맘카페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거든요. 최근에 뭐 레몬 테라스인가요? 뭐 그런 카페는 그 당초 의도와는 달리 뭐 조국 지지 뭐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조금만 조국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은 뭐 강제 탈퇴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맘카페 회원들이 뭐 중복 가입도 있겠습니다만은 합치면은 뭐 수백만 명이 되는데 여기에 10분의 1만 나와도 수만 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많이 나온 여성들 중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맘카페 회원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맘카페 회원들은 왜 나왔을까요? 뭐 조국이 좋아서 나왔을 수도 있고 문재인 정부가 좋아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맘카페 회원들이 본래는 말이죠. 이 문정권 또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계속 진보 좌파 진영의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그 이명박 정권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리게 한 그 광우병 사태 있죠. 이때도 그 유모차 부대, 맘카페 회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위험한데 애들까지 유모차에 태워서 나와서 이런 그 행동을 보였는데 이런 진보 좌파 진영의 맘카페 회원들은 이 회원수가 많은데 그 카페 운영진들은 진보 진영, 뭐 문재인 정권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맘카페를 운영하는 그 여성들은 어떤 가부장적인 구조, 또 보수 진영을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거죠. 맘카페라는 게 뭐 육아, 출산, 뭐 그다음에 학생들 교육 이런 취지로 모였는데 가사가 뭐 힘들다 보니까 뭐 성차별이라든가 가부장적인 문화 이런 걸 뭐 근본적으로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좌파 진영하고 결합이 되는데 이게 일부 그 운영진들은 좌파 정부, 지자체 정부하고의 어떤 그 또 밀착 관계가 유별납니다. 뭐 육아 관련, 인테리어 관련 뭐 카페라 하더라도 부대 사업들이 많이 있죠. 이거 뭐 지자체하고 다 연결돼서 아름아름 하고 있고 제가 사는 지역에도 한 카페가 한 30만 명 지역 카페가 있는데 지역의 정치인 뭐 어떤 친인척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뭐 많이 하고 있더라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맘카페 운영진들은 문재인 정권 진보 좌파 정권이 무너지면은 그 비즈니스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맘카페에 그 가입해서 활동하는 그 여성들의 머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강남 좌파. 일부는 강남 좌파기도 하고 대다수는 강남 좌파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 멋지게 키워가지고 멋진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 현실은 그렇지만 그래서 강남 좌파를 지향하게 되고 그럼 롤 모델을 조국 장관한테서 찾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허위의식이 가득 찬 맘카페 회원들, 운영진들 이런 사람들의 일부가 어제 서초동에 대거 몰려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까 보니까 또 많은 뭐 중장년 뭐 다양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중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해야 될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구세주입니다. 말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갈등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상대적 박탈감을 싫어합니다. 사촌이 땅 사면 싫어하는 거죠. 나는 정규직이 돼야 되고, 언젠가는 정규직이 돼야 되고, 차별받는 그런 비정규직이 싫다라는 거 아닙니까?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비정규직이 많은데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근데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죠.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돼야 된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부터 인천공항공사 아시죠? 기억나시죠?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을 만들고 지금도 속속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에 한 650만 명이 되는데 이분들은 문재인 정권의 큰 축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권리 뭐 이런 것도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650만에 뭐 10%만 나오면 몇 명입니까? 6만 5천 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어제 대거 몰려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일까 제가 보니까 어제 집회가 뭐 집회 주최 측 추산으로는 150만 뭐 인터넷에는 200만 그러기도 하는데 또 뭐 10만 15만 언론에서 분석하기도 하고 어쨌든 10만 명 넘는 집회를 이게 조직 있게 끌고 나가는 그 지도부가 있어야 됩니다. 집단.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민노총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7년 촛불 집회, 촛불 시위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조직이 민주노총이거든요. 비용도 여러 가지로 많이 되고 워낙 조직력이 탄탄하고 자금도 풍부하기 때문에 당시에 뭐 한 축이었지만 겉으로는 한 축이었지만 사실상 촛불 시위를 이끌고 집회를 이끌어내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을 일으켜 세우게 한 큰 공신이 민주노총입니다. 그 민주노총이 말이죠. 보수 정권 한 9년인가요? 9년 동안 계속 새가 위축이 되다가 문재인 정권 때 이 공로를 세우는 그런 계기로 해서 지금 새가 말이죠. 작년 1월 달에 비해서 올 1월 달이 거의 20만 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00만 명을 돌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100만 명이다. 뭐 이 안에는 의미심장한 그 노조들이 많이 있죠. 산하 노조들이. 뭐 연봉 1억에 대기업 노조, 뭐 현대 등등 해서 많이 얘기 가입돼 있고 그 다음에 전교조라든가 공무원 노조. 전교조가 한 5만 되고 공무원 노조가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언론 노조도 있고요. 이런 먹물형 노조 또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물적 토대 또 정신적 토대가 아주 확실한 전위 조직이 민주노총입니다. 이런 민주노총이 어제 집회를 또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제 집회는 맘카페 회원 위주의 여성들,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 민주노총 그 산하에 여러 조직원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온 겁니다. 완전히 어제는 사인을 준 거죠. 우리 나가자.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 정부를 살리고 조국을 살리자. 사실 이 사람들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공수처를 설치한다든가 무슨 특수부를 폐지하든가 이런 거 모르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조국 장관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데서 나온 거죠. 그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면은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무너지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구조가 망가뜨려지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몰려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검찰개혁과는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우리 사회가 자기 것 챙기기 위해서 범죄 피해자를 옹호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길거리에서 범죄 피해자를 지키자. 이 잘못된 도덕적으로 무너진 정권을 지키자. 이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